수만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신비의 땅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가 신비의 베일을 벗길 것입니다. 현재 과학 탐험가들은 이곳의 비밀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사실들은 호주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사실들과 놀랄 만큼 흡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며 5만 년을 견뎌왔습니다. 과학은 때때로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즉 생명체의 세계를 종류별로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주민들은 어떠한 생명체들도 다른 생명체군과 구별돼선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생명체라는 거대한 체계의 일부일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던 것을 과학은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에 가까웠고 인간은 신이었던 꿈의 시대에도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산호, 살아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상어처럼 우리를 둘러쌉니다. 현대 세계는 호주의 최대 도시인 시드니처럼 거대한 정착촌으로 상징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안을 따라 고대 수중 도시가 있는데 원주민들이 오고가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생명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로 바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2,000개) 이상의 동일한 산호초들이 1,200마일 길이의 산호 성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는 120마일쯤 뻗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간 자리를 지킨 이 산호초들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로서 달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거대한 바닷속에 우뚝 솟아있는 산호초 사쾌암 성벽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주거지로서 높은 파도를 막아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의 구실을 합니다. 인간들의 도시처럼 산호초도 배고픈 생명체가 먹을 거리를 찾는 곳입니다. 생물체들이 운집하여 살기 때문에 주위의 바다로부터 모은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거대한 산호초군은 산호 폴립이라는 작은 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일꾼들은 겉보기엔 식물 같아 보이지만
해파리와 말미잘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촉수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아먹고 탄산 칼슘을 분비해 자신을 보호합니다. 폴립의 칼슘 잔여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암에 압착이 되고 다음 세대의 산호초들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다나는 사막에 떠있는 오아시스 같은 이 산호초 도시에는 쥐가오리 같은 근해 동물들도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방문객들은 신기한 생물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양만 보고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풍선처럼 몸을 부풀리는 물고기들, 다리가 8개인 생물과 괴물처럼 긴 생물은 놀랄 만큼 머리가 좋고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겉보기엔 양치류 같지만 실은 먹이를 찾아 물속을 뒤지는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체 동물들은 엄청나게 빠르며 벌레는 마치 스페인의 무휘와도 같습니다. 생김새는 사나운 뱀 같지만 실제로는 온종일 구멍 속에 숨어 사는 걱정 많은 물고기입니다. 깃털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독가시고 이 분홍색 카네이션은 벌레입니다. 산호초들은 놀랄 만큼 다양한 형태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는 척박한 열대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사냥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산호 스스로 먹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즉 산호 조직 내 미세한 조류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류에 햇빛을 공급하기 위해 산호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태양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내부의 조류들은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자 산호들이 축적되면서 해수면 쪽에 가까워지고 육지와 바다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리어 리프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향 성장이 우형을 부르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노출되어 죽게 되면 산호초들은 섬이 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남단에 있는 헤론 아일랜드도 그렇게 해서 생겼으며 그곳엔 퀸즐랜드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산호초의 생태계를 연구합니다. 연구소에 모인 해양 생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수중 도시에서 어떻게 생물들이 살아가는지를 연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작업은 연구소가 아닌 산호초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매년 이곳을 방문합니다. 호주인 발레리와 론 테일러는 그들의 삶을 수중 탐험과 사진 촬영에 바쳤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 잠수하면서 그들은 가장 복잡한 산호초 생태를 밝히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과학이란 이름으로 산호초 연구와 촬영을 위해 잠수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것은 연구욕뿐만 아니라 이곳의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 산호들은 동화 속의 나라처럼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서식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생물들에게 산호는 생존을 위해 꼭 있어야 할 터전입니다. 기생 생물들에겐 붙어 있을 장소를, 먹잇감에겐 은신처를, 포식자에겐 사냥터를 제공하지요. 산호 1평방미터에만 수십 종의 생물이 삽니다. 산호 폴립들은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월세로 세입자들의 유기물 부스러기를 받습니다. 이 작은 베드라치는 아파트와 같은 산호초에서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곰추류 뱀장어는 휴식을 위해 바위 틈을 찾아다닙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생물들처럼 바라문디 대구는 자신의 구역을 정해놓고 침입자 방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베트피쉬 같은 일부 생물들은 매일 산호초 위를 떠돌며 휴식을 취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낮에는 수영을 하다가 밤에는 사냥을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산호초에서 밤새 쉬기 위해 돌아오는 생물들과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선 끊임없이 먹이를 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면 작은 물고기조차 먹이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덩치가 큰 놈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새들이 공원에 모이듯 물고기도 먹이를 찾아 모여듭니다. 모든 생물들이 전부 이곳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해파리는 그저 행인으로 가끔 물결을 타고 산호초 위로 올라옵니다. 산 모양의 홍어처럼 대부분의 동물들은 잠수부들 앞에서 수줍어합니다. 하지만 테일러 부부는 잘 도망치지 않는 악명 높은 생물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잠수부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만큼 상어들도 산호초에 흥미를 느낍니다. 속임수의 왕인 일부 상어들은 그곳을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위장술을 발휘하는 얼룩상어는 거의 산호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숨어있을 때는 적들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타일러 부부는 오랜 잠수 경험을 통해 심해상어들이 먹이가 풍부한 이 사냥터를 찾는다는 걸 알아냈고 심해상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제공한 먹이건 상어의 행동 관찰 위해 인간이 놓은 먹이건 먹이를 본 상어들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브론즈 웨일러 상어를 통해 아름답고 완벽에 가까운 바다의 사냥꾼으로 진화해가는 동물들의 저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호초 주변을 맴돌면서 상어들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즉 약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먹이가 될 생물들의 품종을 더 강한 종으로 진화시킵니다. 산호초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기록입니다. 2500만 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산호들은 호주 동쪽 해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빙하시대의 도래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산호초들은 노출된 채 죽어갔습니다. 이제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게 되자 새로운 산호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산호초들의 역사는 대부분 그대로 묻혀버렸지만 산호초들이 쌓여 형성된 섬들의 역사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씨와 자취가 바람이나 물결을 타고 이 비옥한 곳까지 오면 작은 숲의 세상이 탄생합니다. 이 섬들은 열대지방의 거대한 조류군에 먹을 것과 서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이 섬들의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분은 물고기에서 세계, 그리고 비료로 전달되며 비옥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이 섬들은 또한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해양 생물의 출생지가 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밤의 어둠을 틈타 탄생이라는 멋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바다거북은 바다의 방랑자로 태어나지만 30년이 지나면 새끼를 낳기 위해 드넓은 바다를 수천 마일이나 건너 자신이 태어났던 해변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다에서 짝짓기를 한 후 암컷은 힘들게 해변으로 올라와서 모래 속에 알을 파묻습니다. 하룻밤새 암컷은 180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덮은 후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모래에 묻혀 바다새와 다른 약탈자로부터 보호를 받은 알은 8주에서 10주 후면 부화가 됩니다. 부화된 새끼들은 섬에 사는 새들을 피해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부화된 새끼들 1000마리 중 1마리만이 3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알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종족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경이로운 해양 생태계 연구 이외에도 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산물들을 찾아내려 노력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곳에서 많은 질병에 면역성을 지닌 종들을 찾아냈습니다. 산호초는 특이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해 생존하는 생물들이 모인 살아있는 연구소입니다. 치어들은 알에서 깨어나 조류를 따라 떠돌다 산호초 근처로 몰려듭니다. 성숙해진 후에는 함께 무리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갑자기 그리고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이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산호초를 돌아다니는 잠수부들은 바닷속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자기 방어 전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속도를 갖추지 못한 생물들에겐 가북 같은 껍질이 은신처 역할을 해줍니다. 바닷가지 같은 무척추 동물에게 껍질은 방패와 골격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껍질이 없는 소라게는 텅 빈 껍질을 이동식 주택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거미의 껍질은 산으로 착각할 만한 위장술 덕분에 피난처 구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어술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적에게 붙잡힌 개는 어쩔 수 없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죠. 기회포착에 능숙한 천적들은 개의 약한 아랫배를 재빨리 공격합니다.
산호가 분비하는 단단한 석회석 껍질은 폴립들에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적들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가시불가사리입니다. 폴립을 죽일 수 있는 소화액을 내뿜어 가시불가사리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종종 불가사리 개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거대한 영역을 파괴하고 불가사리들은 말 그대로 집의 안과 밖에서 동족을 먹어치웁니다. 산호초 개체가 증가하면 유기체들을 자극하여 화학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갯민숭 달팽이는 고약한 맛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맛이 고약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적들을 쫓기 위해 화려한 색상 전략을 개발해냈습니다. 즉 산호초에서 밝은 색은 날 먹지 마란 뜻의 경고 신호입니다. 화려한 색을 가진 생물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말미잘의 화려한 자태 역시 속임수입니다. 일부 말미잘의 척수에 있는 캡슐에서 발소되는 덕화살은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물고기까지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작은 흰둥가리 돔은 점액질 덕분에 치명적인 독침을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흰동가리 돔은 독침을 쏘는 말미잘 옆에 바짝 붙어 천적을 물리칩니다. 심지어 산란 장소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말미잘은 작은 흰동가리 돔을 보고 몰려든 호기심에 찬 천적을 잡아 포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피쉬는 화학무기를 갖춘 밝고 화려한 색상의 전사입니다. 깃털처럼 생긴 가시는 맹독성을 띠고 있어 공격자들을 마비시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해양 생물들 중 가장 맹독성을 띤 것은 보고입니다. 적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부풀리는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죠. 보고는 체내기관에 신경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독성이 강한 탓에 보고를 먹은 적들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산호초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신경과 근육장애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호초의 독성 물질이 과학의 힘을 빌어 질병 치료제로 탈바꿈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산호초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산호초 도시에서 교대가 일어납니다. 낮에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들에서 밤에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들로 바뀌게 되죠. 가장 능력이 뛰어난 동물은 상어입니다.
상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냥감의 전기장을 감지해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는 밤의 제왕입니다. 많은 생물들에게 밤이란 활동이 정지되는 시간, 수면의 시간일 뿐입니다. 산호초 도시의 틈새와 통로는 잠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좋은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휴식을 위해 페라피쉬는 점액질로 몸을 둘러쌉니다. 이 투명한 침낭은 밤에 사냥꾼들이 냄새를 맡는 것을 막아줍니다. 낮에는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생물들이 밤이면 아주 온순해져 조심스레 관찰한 다음 다시 침실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움츠렸던 산호의 촉수들은 플랑크톤을 잡기 위해 쭉 뻗쳐 있습니다. 산호초는 수백만 개의 메두사 같은 촉수들로 되살아났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며칠 밤 동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란 장소로 탈바꿈합니다. 수십억 개의 산호 폴립들은 몇 분 만에 수천 평방마일에 걸쳐 물속에다 엄청난 양의 알과 정자를 쏟아냅니다. 물속을 떠드는 수많은 새 생명들은 수많은 벌레들과 작은 천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양의 알들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산호들을 만들어냅니다. 알들은 먼 곳까지 떠돌아다니다 가라앉습니다. 산호초는 이렇게 하여 먼 곳까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등대와 조명탄은 산호초의 불길한 이면을 드러냅니다. 바다 생물의 천국이지만 선박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강철로 된 선체도 숨겨진 산호의 머리에 맥없이 찢겨나갑니다. 금세기에만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1200척 이상의 선박이 난파되었습니다. 화물선 쿠마는 1926년에 자초되었습니다. 난파선을 보며 잠수부들은 끔찍한 기억만을 떠올릴 뿐이겠지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에게 난파선은 단지 새로운 서식처에 불과합니다. 폴립 군단들과 산호를 둘러싼 다른 생물들은 점차 난파선의 가판과 선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고철 덩어리도 삶의 터전이 되고 생물들은 이 새로운 산호초 위성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들을 지금껏 직접 보호해 왔습니다. 테일러 부부처럼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호주 정부에 의해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생명의 기념비입니다. 작은 생물체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산호 도시는 인간들의 사회보다도 더욱 거대합니다. 우리는 놀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이곳의 삶을 그저 엿보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소라게처럼 단순한 생물에서도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함께 즐기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의 아이들을 위해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종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까지 해칠 만큼 우리 인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책임한 포식자인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지닌 강한 힘으로 모든 생물들을 존중하고 눈부신 생명의 세계를 잘 보존해 온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구의 생물들은 결국 한 가족이며 모든 생물들은 혈액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거대한 거미집입니다. 생명의 거미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미집의 일부일 뿐입니다. 거미집을 이루는 하나의 줄일 뿐입니다. 생명의 거미집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자신에게 한 행동입니다.